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아시안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해서 2기 임기를 시작하면 중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우 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은 물론 취업비자 신청, 가족 이민, 투자 이민 등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대형 마켓에서 판매되는 당근, 미니 당근 등 제품들이 박테리아에 오염돼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적으로 최소 10만 8천 달러에 달하는 소득 수준이 돼야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 인근에서 학교 버스에 총알이 날아 들어와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우너스 그로브의 파네라 매장 안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무참히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 토요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여수른 교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워싱턴주 에드먼즈에 소재한 한 교회 직원이 4만 달러 상당의 음악 장비들과 함께 수천 달러의 현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아시안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가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해서 2기 임기를 시작하면 중국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군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첫 추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라티노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추방 대상이라는 사실에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당황스럽지만 그저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트럼프 당선인 캠프에 가까운 소식통이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 중 군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우 이민의 김영원 대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은 물론 취업비자 신청, 가족 이민 초청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나우 이민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기에 있어서 4년 동안 어떤 그런 반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자명해 보이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상황을 아마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4년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의 4년 동안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제 시카고에 많은 한인 유학생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H-1B 이제 취업 비자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건 아닐까, 또는 전문 직종에게만 H-1B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문의가 오죠, 실제로? 예. H-1B는 일단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 살짝 정보는 어차피 1년에 한 6만 5천 명, 8만 5천 명의 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졸업하는 외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항상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항상 추첨을 하게 돼 있죠. 사실 그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계속 앞으로도 추첨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이, 이민의 방향성이 조금 전문직 그리고 고학력자, 이런 좀 더 미국에 도움이 될 사람에 더 유리하게 할,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업 비자 자체는, H-1B 자체는 그렇게까지 과거와 다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을 이미 네.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유학생분들, 네. 제 주변에서는 그걸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주권 진행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네. 네. 그거에 대한 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기고 나서 아직 현재 지금 진행 중이신 의뢰인 중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데요.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으로 바뀌든지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적어도 1, 2년은 걸릴 일이고 취임하신 이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그 케이스들이 그 설사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걸 전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라고 제가 감히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저희가 많이들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8년이나 바이든 4년보다 트럼프 시절에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전체적인 프로세싱 타임이 오히려 짧은 경우도 많았고, 네, 그 생각보다 영주권을 받는 숫자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대형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 당근과 통당근 등 제품들이 박테리아에 오염돼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서 리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그린웨이팜에서 생산된 유기농 당근을 먹은 39명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15명은 입원한 상태입니다. 감염 사례는 총 18개 주에서 보고됐고 이 중 3건은 캘리포니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감염 사례는 총 18개 주에서 보고됐습니다. 그린웨이팜 측은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3일 사이 통당근을 구매한 고객은 이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는데요. 리콜 대상의 당근 제품이 판매된 대형 마트는 홀푸드를 비롯해서 타겟, 월마트, 트레이더조스, 크로거 등입니다. CDC는 감염 위험이 있는 당근이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적으로 최소 10만 8천 달러에 달하는 소득 수준이 돼야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재산세를 내고 보험료까지 지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만 8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5년 전인 2019년 새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인 5만 6,800달러에 비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국인들 중 대략 36%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만이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 인근에서 학교 버스에 총알이 날아들어와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8일 오후 7시경 총알이 버스 운전석 쪽 앞 유리창에 날아와 유리창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셔틀 운전자는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버스 탑승객은 총 15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에반스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찰과 협력하여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우너스 그로브의 파네라 매장 안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누군가로부터 무참히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 토요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셔츠를 입은 남성과 임신한 여성이 파네라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때리고 심지어는 커피를 얼굴에 뿌렸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커피를 뿌린 가해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카메라를 토대로 가해자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이며 이번 사건은 인종혐오 범죄를 보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에서 오늘 오후 7시 30분 여수른교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소재 여수른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길,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 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평화와 화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주 에드먼즈에 소재한 한 교회 직원이 4만 달러 상당의 음악 장비와 함께 수천 달러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찰스 웨스트게이트 교회 관계자들은 음악 장비가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파이프에서 37살의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교회에서 일한 남성으로 몇 달 만에 장비를 훔쳐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수사관들은 이 남성이 온라인 사이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음악 장비를 판매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되었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카고의 11월 날씨가 왠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시카고의 혹독한 겨울을 생각하면 정말 요즘 11월은 너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춥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구 이상기온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올해 지구촌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로 2023년과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상 전문가들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은 엘니뇨 현상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의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바다 깊은 곳부터 산 정상까지, 빙하가 녹는 것부터 끊임없는 극한 기후 현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 줄이기 어떠세요?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휴대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